예전에는 이걸 다 이제 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발바닥을 째가지고 족저근막을 염증 있는 부위를 제거를 하는데, 발바닥을 째면 또 발바닥이 또 아파요. 짠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회복도 좀 오래 걸리고, 발바닥에 이제 상처가 남으니까 그 상처가 또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해도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아프다, 수술 뭐 해도 아픈데 뭐하러 하나, 뭐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거를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만 15분에서 20분 그 사이, 그 안으로 이제 수술할 수가 있어서,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은 발바닥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에 한 1년 전쯤 족저근막 왜 열어요?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족저근막의 관절경적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유튜브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케이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그 질환이에요. 빈도도 많고, 특히나 이제 중년 여성분들도 많고,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게 꼭 중년에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겨요. 특히나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생기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분의 케이스예요. 34세 남자분이신데 마라톤 선수시래요. 마라톤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국내 몇몇 대회에서도 이제 우승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분인데, 족저근막통이 너무 심한 거죠.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다 했어요. 충격파, 주사, 약 등등등 했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뛰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의 족저근막염이면 상당히 좀 치명적 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 딛기가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수술적인 방법은 제 고민을 좀 해서 찾아오셨죠. 근데 사실 족저근막염이 대부분 수술 안 하고 치료되는 질환이기는 해요. 대부분 충격파, 스트레칭, 그 다음에 주사 등등등 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저거 해도 안 되시는 분, 너무 오래 가고 보존적 치료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족저근막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다 이제 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발바닥을 째가지고 족저근막을 염증 있는 부위를 제거를 하는데, 발바닥을 째면 또 발바닥이 또 아파요. 짠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회복도 좀 오래 걸리고, 발바닥에 이제 상처가 남으니까 그 상처가 또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해도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아프다, 수술 해도 아픈데 뭐하러 하나, 뭐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거를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만 15분에서 20분 그 사이, 그 안으로 이제 수술할 수가 있어서,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은 발바닥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 사이드로 들어가요. 예전에 이제 발바닥을 째니까 딛기만 하면 여기가 아팠는데, 지금 이제 양 사이드로 들어가니까 디뎌도 이 사이드 통증은 디딜 때 이 아래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좀 덜하긴 하죠. 물론 이제 사이드 통증도 가끔 있긴 하지만 발바닥 째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엑스레이 좀 찍어보죠. 근데 정면 사진 당연히 여기 이상이 없죠. 측면 사진에서도 아직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옆 사진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뿔처럼 뼈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원인 아니에요. 그거 원인 아니고, 족저근막은 그거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 뼈 튀어나온 거보다 아래에 있어. 물론 저도 이제 외래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약간 심한가, 조금 더 증상이 더 오래 가나, 이제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그게 원인도 아니고 그게 결과도 아니에요. 족저근막은 걔랑 상관없이 그 아래쪽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뼈 튀어나오는 거는 족저근막이 계속 좀 자극을 많이 하니까, 뼈 쪽에 자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뼈가 생겼을 가능성은 좀 있겠죠. 이분은 그런 뼈도 없어. 그 뼈가 생기면 여기쯤 한 요렇게쯤 나와요. 근데 실제 족저근막은 여기 있어요. 더 아래쪽에. MRI 당연히 찍어봐야죠. MRI 찍어보면 정상적인 족저근막이 이렇게 까맣게 얇게 보여요. 대개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은 거의 족저근막이 별로 없어. 바깥쪽 아프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9%는 안쪽이 아파요. 바깥쪽은 정상.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한 요정도 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 내측에 보면 족저근막이 뭔가 색깔도 이상하지만 상당히 좀 두꺼워져 있어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자꾸 충격을 받는, 미세하게 파열했다 붙었다 파열했다 붙었다 파열했다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부풀어요. 이게
앞에 보면 정상적인 족저근막은 이게 까맣고 얇은데 이쪽 부분 보면 뼈에 붙는 부착부가 상당히 좀 정상적인 족저근막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두껍고 뭔가 색깔도 좀 흐릿하니 좀 이상하구나. 이 사진을 보면 일부는 조금 파열이 벌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어요. 이만큼이 좀 안 좋긴 하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약간 파열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상태니까 쿵 하고 충격을 주면 이렇게 찌릿하면서 이제 아프죠. 아침에도 발 못 디딜 정도로 좀 아프고요. 오래 앉아있다가 또 걸으려고 해도 아프고 당연히 뛰기는 좀 어렵고 까치발하기도 좀 어렵죠. 이거는 사실은 저 안 좋아진 족저근막을 끊어내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끊어서 제거를 해야 저 부분이 당겨지지 않아야 자극이 안 돼야 그래야지 통증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외측 부분은 정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죠. 저거를 왕창 다 잘라버리면 통증도 좋아지겠으나 발바닥은 처져요. 평발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바깥쪽은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측 절반 남겨두고 내측에 안 좋은 부분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외측 절반 남겨둬도 걔는 정상적인 기능을 해요. 제가 어떤 경험도 했냐면요. 저희 이제 선수들을 많이 보니까 농구하는 좀 나름 이제 유명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하여튼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가 족저근막염으로 되게 고생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공을 리바운드를 땅 하고 떨어졌는데 뚝 하면서 악 하면서 주저앉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전에 족저근막염으로 제가 치료를 몇 번을 했어요. 주사도 뭐 하고 뭐 하여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뚝 하고 끊어졌어. 아이고 족저근막 파열이 됐는데 다행히 보니까 족저근막염 있는 데는 끊어졌는데 괜찮은 데는 남아있어. 이거는 그냥 일단은 뭐 지켜봅시다. 원래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도 수술하는 건 끊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끊어졌으니까 괜찮을 수도. 나중에 한 달 뒤에 멀쩡히 농구하고 다녀요. 그것처럼 그런 경우 되게 운이 좋죠. 특히 그냥 잘 끊어졌어. 안 좋은 부위가. 그랬더니 나았어. 수술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부위를 끊어서 그쪽이 자극이 될 때 아예 자극을 못 받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내시경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직을 정리를 해야 이제 뭔가 공간이 나와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여기가 어딘지 좀 잘 어려워요. 그래서 공간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요 하얗게 보이는 게 공간을 정리하는 쉐이버라고 조직을 좀 갈아치워서 이제 먹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게 수술할 때는 중요한 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해부학 바삭해야 되고 관절경 경험이 충분해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그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발바닥 쪽 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이제 족저근막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하냐, 그거는 미리 MRI 보고 대충 계획을 세워요. 발바닥에서 한 몇 센치 정도까지는 절제를 하고 그 이상은 절제를 안 하겠다. 그 위치를 보면 이렇게 바늘로 발바닥에서 찔러가지고 요 위치까지는 자르고 이쪽은 이제 자르지 말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나면 족저근막 아래쪽에 있는 발바닥 이제 지방들이 노랗게 좀 보여요. 충분히 거기까지 다 바늘이 있는 데까지 족저근막을 다 절개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래 이제 노랗게 지방 패드가 충분히 바늘이 있는 데까지 나오고 이쪽은 조직은 다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뭐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대략 15분 전후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수술 끝나죠. 수술하고 나서 이제 MRI 찍어보면 외측은 족저근막 여전히 좀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좀 잘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외측은 이렇게 좀 잘 살아있고 내측 보면은 여기가 좀 두꺼워졌던 족저근막을 이만큼 뼈 있는 데서 끊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위가 직접 당겨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자극이 좀 없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파열이 보였던데도 이만큼 족저근막을 좀 끊어낸 거를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물론 이제 족저근막염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젊은 분들에서도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성적으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족저근막염을 관절 내시경으로 3mm짜리 구멍 2개만 뚫어서 해결을 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어요.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